이양래는 손톱을 정리하다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창가에 비친 얼굴은 69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아직도 고운 편이었죠. 하지만 눈가의 주름은 세월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4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매일 울었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조용하네. 향내는 한숨을 내쉬며 거실을 둘러봤어요. 텔레비전 위 액자 속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과 딸은 이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죠. 명절이나 생일에나 얼굴을 비춰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내가 괜히 전화해서 귀찮게 하는 것보다야. 향내는 입술을 깨물며 커피잔을 들었어요. 뜨거운 홍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갑자기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느끼는 현기증이었죠. 손으로 식탁을 짚으며 벽에 기대어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러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누가 알아챌까? 향내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본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쓰러져 며칠 뒤에야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죠. 향내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어요. 어지러움이 조금 가라앉자 서랍에서 약을 꺼내 먹었습니다. 건강이라도 챙겨야지. 향내는 달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며칠 전 병원에서 의사가 운동을 권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체력이 너무 떨어졌다는 이야기였죠. 향내는 결심했어요. 내일부터 동네 수영장에 다녀보기로요. 다음 날 향내는 오랜만에 수영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영 낯설었어요. 팔다리가 가늘어졌고 허리는 예전보다 굽어 있었죠. 괜한 짓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향내는 망설임을 뒤로하고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있는 작은 수영장이었지만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대부분 향내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었죠. 처음이시죠? 여기 초보자 코스부터 시작하세요. 친절한 강사의 안내로 향내는 물에 들어갔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싸자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물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죠. 다른 사람들은 익숙하게 움직이는데 향내만 물에 뜨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숨을 참고 천천히 팔을 저어보세요. 강사의 말에 따라 움직여보려 했지만 갑자기 다시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향내는 물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어요. 땀이 나고 숨이 가빴죠. 괜찮으세요? 낯선 목소리에 향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탄탄한 몸매를 가진 남자가 서 있었어요. 다부진 어깨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네. 조금 어지러워서요. 처음 오셨나 봐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양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향래 씨. 저는 김상우예요. 향내는 그제서야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65 정도로 보이는 나이에 비해 생기가 넘쳤어요. 특히 눈빛이 젊었죠. 다음에 또 오실 거예요? 글쎄요. 생각보다 힘드네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일 같은 시간에 오세요. 상우의 말에 향내는 망설였지만 그의 친절한 미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향내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이 깃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향내는 조금 일찍 수영장에 도착했어요. 어제보다 더 긴장된 마음으로 탈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수영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봤죠. 내가 뭐 하는 거지? 59이 된 이후로는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두근거림이라니
스스로도 웃음이 났어요. 향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와주셨네요. 수영장 입구에서 상우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는 이미 수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단단한 상체와 탄탄한 다리 근육이 드러난 모습이 건강미가 넘쳤죠. 약속드렸잖아요. 향내는 쑥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우는 그녀를 물가로 안내했어요. 먼저 물에 뜨는 법부터 배워볼까요? 이렇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상우는 친절하게 자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향내의 어깨와 등을 가볍게 감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타인의 온기에 향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긴장을 풀고 몸을 맡겨보세요. 향내는 상우의 지시에 따라 물 위에 떠보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상우의 손이 그녀를 받쳐주고 있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잘하고 계세요.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상우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향내는 점점 몸에 힘을 빼며 물 위에 떠 있는 감각에 익숙해져 갔어요. 그러다 문득 다시 어지러움이 찾아왔죠. 괜찮으세요? 향내는 급하게 몸을 일으키다 균형을 잃었습니다. 상우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어요. 두 사람의 거리가 순간 가까워졌죠. 죄송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괜찮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네요. 상우는 향내의 팔을 잡고 물 밖으로 나오도록 도왔습니다. 둘은 수영장 옆 카페에 앉았어요. 상우는 따뜻한 차 2잔을 주문했죠. 자주 어지러우신가요? 네. 요즘 들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한 달 전에 갔었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나이 탓인가 봐요. 향내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우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은 4년 전에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 살림을 차려서. 저도 비슷해요. 이혼한 지 10년 됐고 아들은 해외에 나가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상우는 회사를 은퇴한 후 취미로 수영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건강을 위해서였죠. 내일도 오실 거예요? 네. 아마도요. 그럼 내일 뵐게요. 조심히 가세요. 헤어지는 순간 상우는 향내의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향내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번호를 알려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향내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향내는 매일 수영장에 갔어요. 상우와 함께 수영을 배우며 점점 익숙해져 갔죠. 어지러움도 가끔 찾아왔지만 그럴 때마다 상우가 곁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오늘은 제 집에서 저녁 먹어요.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어느 날 수영을 마치고 상우가 제안했어요. 향내는 잠시 고민했지만 상우의 진심 어린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우린 친구잖아요. 상우의 집은 깔끔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치고는 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책장에는 여행 관련 책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와인 한 잔 어떠세요? 조금만 주세요. 향내는 오랜만에 마시는 와인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상우가 준비한 저녁은 간단하지만 정성이 담긴 파스타였어요. 두 사람은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요즘 들어 혼자 사는 게 더 외롭게 느껴져요. 상우가 문득 말했습니다. 향내는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해요. 사별한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 이렇게 혼자 살면서 괜찮으세요? 특히 자주 어지러움을 느끼시는데 나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혼자 있지 말고 나랑 같이 지내요.
건강이 괜찮아질 때까지만이라도. 상우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향내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게 말도 안 돼요.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굳이 말할 필요 있을까요? 비밀로 하면 돼요. 향내는 망설였습니다. 동거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우의 따뜻한 배려가 고마웠죠.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온 향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우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와 함께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내가 미쳤나?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향내는 결심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우 씨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상우의 아파트로 짐을 옮기는 날 향내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가벼운 짐 가방 하나와 필요한 옷까지만 챙겼습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는 듯한 기분이었죠. 자식들에게는 친구네 집에 머문다고 했어요. 향내가 말했습니다. 상우는 웃으며 그녀의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상우의 집은 2층 침실이 2개인 아파트였습니다. 그는 향내에게 넓은 침실을 내주었어요. 창문 밖으로 공원이 보이는 전망 좋은 방이었죠.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필요한 건 언제든 말해요. 향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우는 그녀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했죠. 향내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향내 씨 요리 솜씨가 대단하네요. 과찬이십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오랫동안 해온 일인데.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향내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일상을 공유하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시계가 10시를 가리키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주무실래요? 상우가 물었습니다. 향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피곤하네요. 먼저 들어갈게요. 편히 주무세요. 향내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낯선 방, 낯선 침대였지만 묘하게 편안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한참을 누워 있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상우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향내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네요. 상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와인 잔을 들고 있었죠. 물 마시러 나왔어요. 같이 한잔할래요? 향내는 망설였지만 상우의 권유에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가 따라준 와인을 한 모금 마시자 달콤한 향이 퍼졌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불편한 점 없어요? 아니요, 잘 지내고 있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우는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고 향내를 바라봤어요. 향내 씨, 상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향내는 갑자기 긴장되는 느낌이 들었죠. 네,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상우가 천천히 향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감쌌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상우 씨, 향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우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의 숨결이 느껴졌죠. 괜찮아요? 상우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향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상우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향내의 몸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상우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대담해져 갔어요. 향내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상우의 침실로 향했어요. 향내 씨,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 침대 위에서 상우가 속삭였습니다. 향내의 가슴은 뜨겁게 뛰었어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그녀를 감쌌죠. 상우의 손길은 점점 거칠어졌고 숨결은 뜨거웠습니다. 향내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떨림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숨이 가빠지고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나 좀. 향내는 말하려 했지만 상우는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격렬한 순간이 계속될수록 향내의 가슴은 답답해졌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상우 씨, 잠시만요. 하지만 향내의 목소리는 작아졌고 상우는 자신의 욕망에 취해 있었어요. 향내는 끝까지 참으려 했지만 점점 어지러움이 심해졌습니다. 방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나, 그 순간 향내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상우의 당황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반응할 수 없었어요. 향내 씨, 상우의 다급한 외침이 향내의 의식 너머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어둠이 그녀를 감쌌어요.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향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병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신이 드세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향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세요. 어젯밤에 실려오셨어요. 향내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상우와의 뜨거운 순간,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어지러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누가 절 데려왔나요? 김상우 씨라는 분이요.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간호사가 나간 후 상우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많이 놀라셨죠? 정말 죄송해요. 상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향내는 시선을 피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던가요? 곧 오신대요. 검사 결과를 가지고.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향내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죠.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서둘렀어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향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나도 거부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였어요. 이양래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악성 빈혈과 골다공증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향내는 말없이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우도 긴장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빈혈 때문에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셨을 거고 골다공증은 뼈를 약하게 만들어요. 특히 골반 부위가 위험한 상태입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심한 운동과 성관계는 피하세요. 뼈가 약해서 골절될 위험이 큽니다. 그 말에 향내와 상우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어요. 상우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당분간은 안정을 취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상우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등 모습이 어딘가 답답해 보였어요. 상우 씨,
향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상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관계요. 상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향내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 돌봐드릴게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향내는 그의 눈빛에서 어떤 망설임을 느꼈어요. 미안해요. 이런 상황이 되어서. 무슨 소리예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상우의 말은 따뜻했지만 향내는 그의 표정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빼냈어요. 이틀 정도 입원하시고 퇴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무리는 금물이에요. 간호사가 다시 들어와 설명했습니다. 향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상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향내는 망설였어요. 상우 씨,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잘 돌봐드릴 수 있어요. 서로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젊고 활력이 넘치는데. 상우는 말없이 향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도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당장 결정하지 말고. 향내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흐렸어요. 당신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제 생각도 존중해 주세요. 상우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향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쉬세요. 내일 다시 이야기해봐요. 다음 날 향내는 검사를 더 받았습니다. 골밀도 검사와 혈액 검사 결과가 더 자세히 나왔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죠. 골밀도가 정상인의 60% 수준입니다. 골절 위험이 매우 높아요. 특히 엉덩이와 척추 부위가 취약합니다. 향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우는 옆에서 모든 것을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빈혈 치료제와 칼슘제, 비타민 D를 처방해 드릴게요. 식사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이 끝나고 향내는 퇴원 수속을 밟았어요. 상우는 그녀의 짐을 챙기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향내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집은 텅 비어 있고 혼자 있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상우와의 관계는 이제 어색해질 수밖에 없었죠. 일단 당신 집에 가볼게요. 상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향내를 부축해 병원을 나왔어요. 천천히 걸으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향내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상우의 집에 도착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향내를 부축해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방은 그대로였어요. 편히 쉬세요.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상우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향내는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틀 전만 해도 설렘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상우는 수프와 샐러드를 준비했어요. 부드러운 음식들이었죠.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을 찾아봤어요. 칼슘이 풍부한 채소와 생선을 많이 먹는 게 좋대요. 향내는 고마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상우의 배려가 느껴졌어요. 상우 씨, 네, 우리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상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향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긴장감이 서렸어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당신은 아직 젊고 활력이 넘쳐요. 하지만 나는 이제 병든 노인일 뿐이죠. 그런 말씀 마세요. 현실이에요. 의사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육체적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상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당신에겐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린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그런 관계도 못 가진다면 상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내 집으로 돌아갈게요. 당신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결정은 성급하지 않을까요? 좀 더 지켜보면서 지켜볼 필요 없어요. 우리 둘 다 어른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관계를 이어가는 건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에요. 향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상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그게 향내 씨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두 사람의 저녁 식사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향내는 일찍 침실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래서 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였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향내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향내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부엌에 내려가니 상우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잘 주무셨어요? 네. 그럭저럭요. 향내는 테이블에 앉았고 상우는 칼슘이 풍부한 오트밀과 우유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어요. 이전의 편안한 대화는 어디론가 사라졌죠. 오늘 집으로 돌아갈게요. 상우는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는 가을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정기검진 잊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향내는 잠시 망설였어요. 물론이죠. 우린 친구잖아요. 향내의 집에 도착하자 상우는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그동안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상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연락할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향내는 매일 약을 챙겨 먹고 의사가 권한 가벼운 운동을 하며 지냈습니다. 상우에게서는 문자 몇 번이 전부였죠. 어느 날 향내는 수영장 근처를 지나가다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상우가 낯선 여자와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향내는 무심코 몸을 숨겼어요. 상우와 그 여자는 친밀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향내보다 젊어 보였죠. 향내의 가슴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상우가 다른 여자와 있는 모습을 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향내는 오랜만에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상우였습니다. 향내 씨,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상우 씨는요? 저도요. 약은 잘 챙겨 드시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향내 씨 사실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향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자 더 아팠어요. 축하해요. 향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어요. 미안해요. 너무 빨리 다른 사람을 만나서.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끝났잖아요. 서로 자유해요. 전화를 끊은 후 향내는 와인잔을 비웠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억눌렀어요. 그는 변하지 않겠지. 하지만 나는 달라졌어. 며칠 후
향내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어요. 의사는 그녀의 상태를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죠. 약을 잘 복용하셨네요. 빈혈 수치가 조금 좋아졌어요. 골다공증은요? 그건 시간이 더 필요해요. 꾸준히 약을 드시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향내는 문득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머리를 정리하고 싶었어요. 조금 짧게 해주세요. 상쾌하게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나니 얼굴이 더 생기 있어 보였어요. 집에 돌아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 더 이상 필요 없는 옷가지들을 정리했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도 일부 정리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우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어요. 향내는 그가 새로운 연인과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아프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했어요. 향내는 복지관에서 새로운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그림 교실이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시작했습니다. 처음이라 서툴러요. 괜찮아요. 여기서는 모두 처음 시작했으니까요. 강사의 말에 향내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붓을 들고 하얀 캔버스에 첫 획을 그었어요. 서툴렀지만 그 순간 느끼는 자유로움이 좋았습니다. 그림 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어요. 비슷한 나이대에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었죠. 그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혼자 사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향내는 잠시 생각했어요. 가끔은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요. 그 말이 거짓이 아니란 걸 향내 자신도 놀랐습니다. 정말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지내는 것이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향내는 수영장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혼자서요. 천천히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물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었어요. 이양래 씨 많이 좋아지셨네요. 강사가 칭찬했습니다. 향내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 방식대로 천천히 하고 있어요. 이제 향내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상우와의 짧은 관계는 그저 지나가는 순간이었을 뿐이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향내의 집 앞 은행나무는 노란 잎을 흩날렸어요. 향내는 그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림 실력이 조금씩 늘고 있었어요. 복지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향내의 그림도 전시되었죠. 비록 서툴지만 자신의 감정을 담은 작품이었어요. 엄마, 이게 다 엄마가 그린 거예요? 딸 미경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향내는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그냥 취미로 시작한 건데.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가 몰랐던 엄마의 재능이네요. 아들 준호도 감탄했습니다. 향내는 자식들의 반응에 기뻤어요.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요즘 혼자 지내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향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오히려 요즘이 더 즐거워.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향내는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시의 마지막 날, 향내는 우연히 상우를 마주쳤어요. 그는 젊은 여자와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향내 씨, 상우가 놀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향내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우 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향내는 상우의 옆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어요. 이분이 지은 씨죠? 네. 제 여자친구예요. 상우가 어색하게 소개했습니다. 지은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상우 오빠에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향내는 담담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이 평온했어요. 더 이상 상우에 대한 미련이나 아픔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 작품이 향내 씨 거예요? 상우가 벽에 걸린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가을 풍경을 담은 그림이었어요. 네, 제가 그린 거예요. 정말 아름다워요. 몰랐어요. 그림에 재능이 있으신 줄. 상우의 눈에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향내는 그저 미소 지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제야 알게 됐죠. 세 사람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한 언급 없이 지금의 이야기만 나눴어요. 헤어질 때 상우가 향내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향내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네,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향내는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상우를 다시 만난 것이 예상보다 편안했어요. 이제 그는 그저 자신의 인생에서 스쳐 지나간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경험이었네. 향내는 생각했습니다. 상우와의 짧은 관계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요.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향내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어요. 꾸준한 약 복용과 운동,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덕분이었죠. 빈혈 증상도 줄어들었고 골밀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이향래 씨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대로 계속 관리하시면 더 나아질 거예요. 의사의 말에 향내는 기뻤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복지관에서는 새해 맞이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향내는 이번에 더 큰 작품을 준비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죠. 이번 작품은 정말 특별해요. 향내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림 강사가 칭찬했습니다. 향내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뻤어요. 집에서는 자식들과의 식사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향내가 직접 자식들을 초대했어요. 더 이상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달라지셨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향내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어떻게 달라졌니? 더 자신감 있어 보이세요. 그리고 더 행복해 보여요. 향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에 더 주도적이고 더 행복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 향내가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그런 말씀을. 왜? 늙었다고 새로운 걸 시작하면 안 되니? 모두가 웃었습니다. 향내의 유머 감각도 달라졌어요. 저녁이 끝나고 자식들이 돌아간 후 향내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모든 것을 새롭게 덮고 있었죠. 향내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69세에 찾아온 격정의 첫날 밤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상우와의 관계는 비록 짧았지만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죠. 황혼의 불꽃은 꺼졌지만 이제야 진정한 나를 찾았다. 향내는 생각했습니다. 사랑보다 소중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었어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향내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더 많은 그림을 그리고 여행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 향내는 창가에 앉아 다이어리에 새해 목표를 적었습니다. 그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삶은 계속된다. 창밖의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새롭게 덮듯 향내의 마음도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었습니다.